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용가리입니다. 호주 워홀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시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직접 겪은 집 구하기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집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요새 호주에서 집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코로나 이후로 여행자랑 워홀러가 급증하면서 임시 숙소인 호스텔조차 가격이 급상승한 상태인데요. 집값도 전체적으로 올라서 예전에는 주당 200불에서 250불 정도였던 집들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300불에서 400불 사이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한 달에 집값이 한국 돈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쉐어하우스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주 쉐어하우스는 크게 한인쉐어랑 호주쉐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지쉐어에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서양인 외국분이시고 같이 살지는 않으세요. 여기는 여성 전용 공간이고요. 한인쉐어는 언어나 문화가 같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쾌적한 공간, 대부분은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으시고요. 오지쉐어는 영어 실력 향상과 문화 교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오지쉐어는 남녀 쉐어에 관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남녀 혼숙이 정말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쉐어하우스를 살려면 쉐어하우스 용어를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미니멈, 노티스, 디파짓 이런 낯선 용어들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최소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3개월 미니멈이 있다. 그 말은 최소 3개월 이상 그 기간에 꼭 살아야 된다라는 최소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퇴실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2주 노티스라고 적혀 있으면 2주 전에 통보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어디 나갈 때 이제 미리 말을 해야 쉐어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파짓은 보증금이고요. 보증금은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를 미리 내고 들어갑니다. 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월세 개념인데요. 페이는 월세 납부 주기입니다. 그래서 2주 페이라고 적혀 있으면 2주마다 납부를 해야 된다. 2주마다 월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1주라고 적혀 있으면 1주마다 월세를 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방을 구할 때 방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호주는 방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마스터룸은 가장 큰 룸을 말하고요. 세컨룸, 서드룸 이렇게 구분해서 있습니다. 방의 크기에 따라서 마스터룸, 세컨룸, 서드룸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썬룸은 베란다를 개방한 룸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데는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찾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 쉐어,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은 거실을 쉐어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용 공간이 주방, 화장실밖에 없어요. 거실 쉐어를 하는 룸에는. 거실 쉐어는 거실에다가 이제 방처럼 이제 칸막이처럼 임시 칸막이를 둬서 거실에 한 명 독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거실에 또 2명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방처럼 나눠져서 거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런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자, 집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제가 사이트를 여러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한인 사이트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하기 때문에 호주 나라를 제일 많이 보고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시드니 그리고 뭐 호주 워홀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 단톡방이 쭈루룩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쉐어를 하는 쉐어생들을 구하는 글들을 많이 올라와서 그 글도 많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t's Go GUS 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깔면 구인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글까지 여러 개 쭈루룩 나와 있거든요. 이제
렛츠고 GUS 앱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지 쉐어를 살고 있잖아요. 오지 쉐어는 저는 플랫메이트를 사용했거든요. 플랫메이트의 장점은 외지인들이 이제 글들을 많이 올려놔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그 대신 외국인 쉐어이기 때문에 이제 남녀 공용으로 쉐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서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페이스북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게 더 위에 있다면 호주는 페이스북이 아직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SNS이기 때문에 호주 나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호주 시드니 이제 방 쉐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치시면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최신으로 게시글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보지 못한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은 검트리예요. 검트리라는 앱도 다양한 이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검트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이 있는데, 이제 집을 구할 때 너무 여러 집들을 보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전집은 어떤 집이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메모장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를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인스펙션이 집 구하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뭘 확인해야 할까요? 좋은 집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인스펙션이 필수입니다. 인스펙션은 집을 직접 보러 가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둘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밝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해두면은 이제 좋은 인상을 주기에 훨씬 적합하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월세에 청구서, 빌 포함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거주 인원, 화장실 사용 인원수, 그리고 가구들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인스펙션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랑 쓰잖아요. 저는 3명이랑 같이 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들끼리 살다 보면은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맨날 치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청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청소하는 이런 당번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요새 부동산 사기가 정말 많대요. 이렇게 인스펙션 사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계약서 작성. 반드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으로 남겨놨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언제 집을 들어왔고 너가 돈을 얼마나 냈으며 이 기간이 미니멈이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펙션이 필수예요. 집을 안 보고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집 보는 거 귀찮아, 거리가 귀찮아 이러시는 분들 있죠. 진짜 100% 후회합니다. 저는 이제 플랫메이트에서 글들을 보고 집들이 너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드니까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라는 집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그 집이 없어. 진짜 너무 더러워서 발 밑에 꼬불꼬불한 털이랑 머리털이랑 이런 것들이 진짜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더러워서 이 집 진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는 집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진짜 집을 꼭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보증금을 미리 송금하라는 사람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입주 전에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의심될 경우에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24시간 안에 문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 비용 얼마나 들까요?
초기에는 보증금, 뭐 학원비, 그리고 임시숙소, 그리고 생활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많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만 많이 들지 그 이후에는 자신이 생활하는 그 금액만 들기 때문에 지출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보증금은 보통 2주치 월세를 먼저 내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집은 주에 250불이거든요. 그래서 2주치를 먼저 내기 때문에 500불을 먼저 내고, 그리고 호주는 키 디파짓이 있어요. 키가 엄청나게 여기는 비싸기 때문에 150불을 먼저 성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내는 돈은 650불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주치 방세가 선불이기 때문에 2주 뒤에 또 500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약 한국 돈으로는 150에서 120까지는 집에는 초기에 무조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돈을 호주 계좌에 넣어야 하잖아요. 한국 해외 송금. 한국에서 호주 돈으로 해외 송금을 할 때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스로 진행을 했어요. 토스에서 모인의 앱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급해서 그냥 토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돈을 아껴야 한다 하시면 모인이라는 앱, 그리고 뭐 다른 한패스라는 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쿠폰도 나눠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알아보셔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금하실 때 BSB 6자리와 자신의 계좌번호가 필요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입력해야지만 송금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계좌를 만들고 BSB와 계좌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이제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제 인스펙션이 끝나서 집을 구하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해외는 1년 계약, 2년 계약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숙소 말고 나만의 공간을 먼저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쉐어를 선택한 것도 솔직히 일하면서 일에 관한 영어를 많이 쓰지 생활에 관한 영어를 많이 쓰진 않아요. 이제 대화를 더 조금이나마 하려고 쉐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 쉐어를 한다고 대화를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말 걸어보고 하려고 해야지 언어가 조금이나마 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건 크게는 없었어요. 청소 같은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좋은 메이트가 있어서 저는 되게 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니멈이 2주거든요. 편한 게 있으면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또 여러 군데 알아보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스펙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챗GPT를 사용해서 외국인들 이제 플랜메이트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거 써서 천천히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경험한 이제 인스펙션 호주 워홀러들의 생활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집 구하셔서 호주 워홀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